당뇨는 충분히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잡힐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최근에도 그 15살, 16살 중학생의 나이가 이제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그분 부모를 봤을 때는 그분들 당뇨는 없었거든요. 근데 또 그 허벅지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스쿼트나 뭐 데드리프트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좀 운동 방법이 어렵기도 하고 잘못하다 보면 이제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뭐 런지나 그리고 뭐 레그 프레스나 그리고 등에 기대고 하는, 그러니까 등을 최대한 안 쓰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고 의료진들이 당뇨 부작용은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당뇨약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약을 권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한데, 당뇨약을 복용을 안 하고 식사 생활로 잡자니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의료진분들은 아무래도 약을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그냥 약을 먹고 단순히 그냥 식사 생활 조금 조절하세요, 예를 들면은 채소 많이 드세요, 탄수화물 적게 드세요, 운동하세요, 하여튼 좀 천편일률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 분들은 당뇨약의 부작용이 있음을,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뇨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에 작용을 해가지고 포도당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약도 있고요. 그러니까 포도당 자체가 안 만들어지게 하는 약도 있고, 포도당이 만들어졌지만 얘네가 흡수가 안 되고 빨리 이제 폐외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약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의 혈당이 높을 때, 내 혈액에 포도당이 많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서든 그냥 빼내고 없애고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치료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약을 먹는 것과 EBM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당뇨약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르고 그냥 현상 유지만 급급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혈당이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식사나 생활 습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쭉 파악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혈당이 올라간다라거나,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정말 1대1로 밀착 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생활 습관을 바꿔드리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으로 당뇨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3, 4개월 열심히 실천을 해가지고 낳고 나면은 그 이후에 사후 조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물론 채소, 과일, 뭐 탄수화물 이렇게 잘 조절해서 먹으라 라고는 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으라 라고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3, 4개월 열심히 하시면은 혈당은 당연히 잡힐 거고, 또 잡히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3, 4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평생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었지만 약물에 대한 부작용, 혹은 약물을 먹었을 때 뭐 두통이나 뭐 복부 팽만감,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속이 쓰린 느낌, 이런 부작용들을 느끼기 때문에 약을 먹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학생 그 환자도 약을, 특히 인슐린을 맞았을 때는 조금 속이 조금 거북하고 조금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도 20대 여자분인데, 그분도 이제 당뇨 약만 먹으면은 두통 생기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떻게든 끊고 싶다 라고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분은 이제 약을 드셨던 분은 아닌데 이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정말 약은 정말 먹기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혈당 조절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지인 추천을 받아서 오시게 된 60대 남성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제 약은 먹기 싫다 라고 하셔가지고 당혈색소가 거의 아마 9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하시면서 8점대로 떨어지고 7점대로 떨어지고, 지금 약을 안 드시면서도 혈당이 조절이 되고 계셔가지고 한 3, 4개월 만에 혈당이나 당혈수가 잡혀가지고 지금은 이제 알아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올 때 한 9점을 말하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가가 이번에 좀 바로 많이 내려간 것처럼 7점 중반점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목표는 한 130까지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졌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88까지 내려가더라고요. 효과가 있다. 그때부터 이제 좀 계속 이렇게 지키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혈당이 이제 안 잡혔을 때 당뇨약을 복용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안 잡히면 이제 인슐린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을 끊는 과정은 이제 그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당뇨를 약을 모두 드시고 계시는 분은 인슐린을 먼저 끊고 그 다음에 당뇨를 끊는 순서로 가고, 만약에 당뇨약만 드시고 계시는 분은 당뇨약만 차례대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가는데, 당뇨약을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인슐린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꽤 많은 단위를 맞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에 끊기는 조금 부담이에요. 20단위에서 10단위, 5단위로 줄였을 때 혈당 자체는 한 2, 30이 더 순간 올라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그 회원분들은 늘 불안해하시는데, 일단 그 약물이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할 일을 약물이 대신하는 거다 보니까 약물은 어떻게든 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납득을 하세요. 근데 회원님들은 아무래도 약을 끊으면은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니까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잘 설명을 드리면서 차츰차츰 끊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끊어서 공복 혈당이 뭐 150, 200이 안 넘어가면은 바로 끊어도 되게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200이 넘어간 수치가 뭐 2개월, 3개월, 4개월 지속이 되면은 당연히 혈관이나 다른 기관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끊어도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몸이 더 빨리 회복이 되고요. 보통은 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혈당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끊는 건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 내려가는 이유, 어떻게 하면 잘 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하게 약을 줄여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크게 당뇨 치료를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1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2단계로는 신진대사 회복이라고 해서 내 몸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그게 분해가 돼가지고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게,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이 오히려 높아지게 해서 내 몸에 들어온 포도당이 제대로 잘 연소가 돼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그 단계를 2단계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3단계가 이제 그 상태를 유지를 계속 하면서 이 췌장 기능이 살아나게끔, 그래서 살아나면서 정상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췌장 기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췌장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단계를 3단계로 해서 총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단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에서 좋아하는 음식물들을 처방을 해가지고 알려드려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3개월, 4개월,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실천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2단계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면서 이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생약 같은 것들을 같이 처방을 하면서 생약이랑 뭐 침치료나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신진대사 기능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치료 방식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넘어갈 때쯤이면은 생약도 이제 신진대사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 그거에 관련된 재료들도 쓰지만 더 나아가서 췌장 기능 자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조금 더 처방을 해가지고 췌장의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재료도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기본 3, 4개월 이제 진행이 되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개가 3, 4개월 진행을 하면은 혈당이 그래도 조금씩 잡히고 있고, 그래서 3, 4개월이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용하고 있지 않는 분도,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도, 그리고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신 분도 기본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약물을 오래 복용하실수록 이미 췌장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단계 중에서 각 단계가 조금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물을 복용 오래 하신 분들은 1단계를 조금 늘려가지고 최대한 비워내는 그 시간을 오래 갖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3, 4개월 하시면은 대부분의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시면은 정말 뭐 10가지든 100가지든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가 당뇨다라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당뇨약을 복용을 하고 인슐린까지 복용을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당뇨는 충분히 또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잡힐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말 진단을 받으셨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 이제 뭐 당뇨도 그렇고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 다음날에 세포가 만들어지고 내 다음날에 기관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초기에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못 와가지고 뭐 5년 10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포기하지 마시고, 오래 되셨다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대로 우리 몸은 계속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혈당이 안 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충분히 알려드리고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꼭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라는 게 물론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앓고 있으면 뭐 한 명이 앓고 있으면 20, 30%, 그리고 두 분 앓고 계시면 50% 이상 당뇨가 유전자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당뇨 유전이라는 게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단 중요한 게 그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전적인 요인은 당연히 사람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가 당뇨라는 거는 그 유전자가 대대로 이제 물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발현된다라는 거는 뭐 식사부터 해서 생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것들은 이제 식사, 생활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가 당뇨가 있다라고 해서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식사나 생활 습관이 그대로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당뇨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전자라는 게 꼭 대물림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의 DNA라는 게 당뇨 관련된 유전자도 있을 거고, 뭐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관련된 유전자도 있을 텐데 다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님에게서 또 물려 내려오는 유전자 또는 식생활 습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당뇨가 생길 수도 있다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유전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식생활 습관들이 잘 안 되면은 당뇨 유전자가 조금 발현이 안 되고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혈당이 평상시에는 100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좋은 식습관,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100, 120, 150, 뭐 200까지 넘어가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만성화되면은 이제 그게 당뇨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당뇨이신 분들 봤을 때 뭐 다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 당뇨를 앓고 계시지 않지만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최근에도 그 15살, 16살 중학생의 나이가 이제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그분 부모를 봤을 때는 그분들은 당뇨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당뇨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부모가 갖고 있는 식생활 습관이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그게 그 아이에게는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그게 지속이 돼가지고 당뇨로 발전이 되고 당뇨약, 그리고 지금은 인슐린까지 맞았다가 지금은 그만뒀지만 인슐린까지 맞는 상황에 갔었다라는 거죠. 약 복용 말고는 많이 알려진 게 식사 그리고 운동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운동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30분 이상, 그러니까 중등도 운동을 해야지 효과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식사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뇨약 같은 경우는 그냥 혈당 자체를 조절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당을 그냥 낮춰주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나름 그래도 식사를 잘 하시면서 유지를 하시기 때문에 유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당뇨약을 드시다 보니까 혈당이 조절이 되고 있으니까 또 아까 안심을 해가지고 식사 생활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당뇨약을 드시다가 또 조절이 안 되니까 당뇨약이 늘어나고 또 그게 또 안 되니까 인슐린까지 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운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근력 운동 좋겠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좋은 건 하체 운동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의 근육이 하체에 한 50-60% 몰려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허벅지에 가장 많이 근육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 운동을 조금 많이 하면은 이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실 거고, 근데 또 그 허벅지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 스쿼트나 뭐 데드리프트나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운동 방법이 어렵기도 하고 잘못하다 보면 이제 무릎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뭐 런지나 그리고 뭐 레그 프레스나 그리고 등에 기대고 하는, 그러니까 등을 최대한 안 쓰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